자, 첫 번째 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아니고요. 시청자분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길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우리 MRY님, 저기 보이시죠? 저분께서 평소에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적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적어주신 MRY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읽어드리기 전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 읽으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을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보내주신 MRI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무원에 대한 나의 솔직한 의견. 여기서부터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보니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붕어 형님의 영상들을 시청해 왔지만 붕어 형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관련된 영상은 매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영상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구 양띵 등 유명 대형 BJ분들의 영상들도 시청을 해왔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철구 양띵 등 유명 대형 BJ분들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시기는 하는데 공무원 전문가이신 전 전문가 아닙니다. 붕어 형님만큼은 아니며 게다가 전현직 공무원분들을 섭외하시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죄다 금수저 집안 출신에 대학교는 명문대 출신에 군대는 장교 출신에 현직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런지 위화감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된 영상들은 단연 붕어 형님의 으뜸이십니다. 아닙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야말로 완벽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이 되신 분들 중에는 일부는 특권의식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문제가 되고요. 이제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다수의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분들께서는 본인이 이제부터 금수저 재벌이고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고 고급 외제차도 끌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연애와 결혼과 출산 등도 매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등 이제 자신의 인생은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직업계의 전체 최강자라며 심지어는 판사와 의사와 검사와 간호사와 변호사와 약사 등 최상위 전문직들조차 공무원보다 아래라며 공무원 부심을 부리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나 대단한 직업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만큼 공무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양권 국가들은 공무원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일지도. 공무원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곧 나라가 명망할 징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중국과 아시아 등 동양권 국가들은 공무원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군요. 나이 제한 및 학력 제한 등을 엄격히 지키고 응시 횟수도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이 공무원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을 보아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이후 현 정권에서 1980년대생에서 1990년대생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공무원 증원에 힘을 씌웠고 실제로 이 시기에 공무원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뽑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건 제 살 깎아먹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제조업으로 발전한 국가라 공무원 증원보다는 어떻게든 제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며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좋을 텐데 말이죠. 되레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의 차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월급과 연봉과 복지 혜택 등 역시 빈부격차 저리가라 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이 차등 혜택을 받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마치 설탕과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설탕과 소금은 인체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인체에 너무 많이 쌓이면 당뇨병과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과 강대국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OECD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분명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적고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현 정권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직 공무원과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과 교도관 등에 해당하는 것이지 행정직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적게 뽑거나 아예 안 뽑고 대신 기술직 공무원과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과 교도관 등을 많이 뽑고 1년에 몇 번씩 뽑는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죠. 일본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120만 명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공무원 증원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에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월급과 연봉과 보채 혜택 등을 더욱 좋게 향상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릇 정치인들이 기업인들보다 상위 호환인지라 아무리 기업인들이라고 해도 정치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기업인들이 정치인들보다 상위 호환이라면 그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수저 재벌분들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특히 5급을 상당히 많이 시키게 하더군요. 물론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금수저 재벌들은 당연히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호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매우 쉬운 일이고 실제로도 절대 다수의 5급 공무원 분들을 보시면 죄다 금수저 재벌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정치와 경제 등 혼란이 가중되어 이제는 정치인들이건 기업인들이건 자신의 본업만 매우 잘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야에도 매우 잘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현재는 한 가지 분야만 잘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매우 잘해야 성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 재벌분들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공무원, 특히 5급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회사를 물려주기에 앞서 자신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 재벌 가문을 잘 나가게 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도 전혀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과학기술력도 형편없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통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공부와 운동 등을 매우 열심히 시키고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적으로 타게 하고 거기다 하원까지 보내서 매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공부와 운동을 시키는 것이 우리 자식 새끼들은 절대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소기업 생산직과 노가다 등과 같은 곳에 보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들도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 전문직 등을 보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 등을 마음껏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금수저 집안 출신으로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수십 곳의 학원들을 다니며 공부와 운동을 엄청나게 잘하게 되어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교도 대대해서 고등고시에 합격해 5급 공무원이 되어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각종 혜택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예쁜 멋진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서 출산까지 성공해 자녀들을 얻고 대도시 소재 초호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외제차를 굴리면서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망을 이용해 땅 투기를 성공적으로 해서 최소 수백억 대 이상의 재산을 쉽게 얻어서 그것을 본인 통장들에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치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인 브라질과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나라인 미국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차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학벌과 병역과 직업 등 오만 가지를 다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80년대생에서 1990년대생 청년들은 공무원과 대기업, 전문직 등 최고로 좋은 직장들에만 몰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답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정답만 추구하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1980년대생에서 1990년대생 청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집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차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대기업과 전문직보다는 월급과 연봉이 등이 적고 복지 혜택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은 월급과 연봉 등 임금 체불이 빈번하고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일지도 모르고요. 물론 공무원이 무조건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타살까지 당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W와 M이 있었다. W는 금수저 부잣집 출신에 각종 고액 가이드를 많이 받아서 공부와 운동 등을 매우 잘해서 학창시절 때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특목과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제대한 뒤 대학생 시절 때 미리 5급 공무원 시험 상관왕을 찍는 등 매우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이 되어 대기간 5급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매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 근무 및 주 104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며 월급도 300만 원이 채 안 돼요. 각종 보충 혜택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통제를 받아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데다가 집도 작고 좁은 데다가 오래된 집에서 살고 차도 중고차를 타고 다니며 연애도 늦은 나이에 비해서 결혼도 늦게 하고 겨우 자녀를 얻어 힘겹게 살아가는 반면에 M은 흑수저 빈자체 출신에 과외를 전혀 받지 못해서 공부와 운동 등을 매우 못해서 학창시절 때 항상 전교 꼴등을 하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병사로 제대한 뒤 고등학교 시절 때 심심풀이로 대기업 생산직에 원서를 넣고 곧바로 취업해서 매우 편하고 쉽게 사원이 되어 대기업 생산직 사원이지만 주 5일 근무 및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고 월급도 700만원 훌쩍 넘고 각종 복지 혜택 등도 마음껏 다 누리며 집도 크고 넓은 데다가 새 집에서 살고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얘네도 빠른 나이에서 결혼도 빨리 하고 일찍 자녀를 얻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결론은 인생은 운이다. 물론 유머는 유머인 만큼 당연히 공무원이 다른 직업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권력과 재력 등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금수저 재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정말 씁쓸하죠. 글을 쓰다 보니 헬 조선이니 해부 미국이니 해분 중국이니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만 어느 나라나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지라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론은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다른 직업들이 매우 좋은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자 강대국이고 반대로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다른 직업들이 매우 나쁜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후진국이자 약소국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살펴본 바로 비록 붕어 형님은 철구 양띵 등 유명 대형 BJ분들에 비하면 훨씬 뒤처지시긴 하지만 대신 잠재력은 유명 대형 BJ분들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붕어 형님이 구독자 10만 명 이상 달성되셔서 유명 대형 BJ가 되시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붕어 형님의 의견도 궁금하니 정석껏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명절 연휴 시작일이니까 붕어 형님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공무원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힘드네요. 힘듭니다. 이 바싹 마르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거의 논스톱으로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안 가지고 논스톱으로
예,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저는 10만 유튜버 바라지도 않고 저분들 뛰어넘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영상을 찍었고 저도 잘못된 영상을 찍고 저 약간 좀 제대로 알지 못하게 찍어서 비난을 받는 것도 있고 그냥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뭐 우리 MRI님은 저를 전문가로 봤는지 모르겠죠. 예.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얘기들을 좀 훨씬 더 이제 굵직하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이 내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무원 검색하면 이제 제 영상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분이 날 전문가로 봤는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상을 많이 찍었다고 해서 전문가 될 수 없어요. 음. 공무원 부심을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공무원 부심을 부리는 사람 다 부리지는 않아요. 근데 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여기 보면 공무원 부심 부린다고 하는데 뭐 합격했다고 세상 다 가지고 근데 그런 기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방 공무원 공부 합격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예. 부심을 부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합격하고 나서 한 달, 한두 달 동안은 부릴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야죠. 이 부심을 현지까지 들고 와가지고 부리면 곤란한 거죠. 예. 왜냐하면 합격했을 때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수험생활 해봤지만 사실 너무 괴롭고 너무 고달프거든요,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평생 책만 봐야 되고 누가 하나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세상과 나는 뭔가 담을 쌓고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합격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인생에서 그동안 이제 서름 받았던 거, 이 스트레스는 어떤 그런 쓴맛을 단번에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부심을 부릴만 합니다. 합격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현재까지 들고 오면 안 되겠죠. 네. 뭐 좋은 직업은 맞는데 저는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 맞습니다. 근데 대단한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럼 왜 대단한 직업 나오려고 하나요? 그럼 왜 대단한 직업을 가졌다는 분들도 왜 불만이 많습니까?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 이상으로 불만이 많아. 아니 대단한 직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 제가 공무원분들 고민사에 많이 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합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합병을. 어디 가서 얘기하고 풀 데가 없는 거야.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야, 공무원이 뭐가 힘들다 그래. 야, 너희들 땡만 맞히잖아. 너희들은 그냥 뭐 일 잘하도 못하도 우리가 따박따박 나오잖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핀잔 들이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좀 고충을 얘기하는 게 많죠.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이 공무원분들의 어떤 현재 계신 분들 고충 처리반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절대 공무원이나 직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지. 이 어디 가서 난 대단한 직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웃긴 게 보면 막상 공무원 되신 분들은 공무원 직업이 대단하다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런데 막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공무원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직업 대단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많은 직렬, 뭐 제 방송에 경찰, 소방, 일행, 우정사업본부, 기술직, 교정직 다 오는데 그분들이 자기 직업에 정말 대단하다. 어디 가서 안 꿀린다 얘기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다. 좀 짜증 나는 게 있는데 그냥 먹고 살만한큼만 준다. 어, 그냥 안 잘린다는 것을 만족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직업을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 직업 나 맨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꼭 보면 뭔가 공무원에 대한 부심 부린다고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막 자격지심 부리신 분들은 보통 누구냐 하면 공무원 수험생들 해당 진열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 보면 공무원은 카페 같은 데 가도 이런 현상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경찰 공무원 대 일반 행정 공무원, 뭐 국가직 공무원 대 경찰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도토리 키지기 하는 거. 일단 되는 게 중요하지. 그것도 웃긴 게 수험생들이 그걸 줄 서기를 한다니까요. 붙고 나서 얘기하든가. 아니 내가 지금 수험생이니까 안 붙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웃긴 게 그 대다수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험생이에요. 현직 분들도 그런 질문 안 날려요. 웃기죠? 예. 자, 다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만큼은 공무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공무원 선호도가 높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양권 나라는 공무원 선호도 높긴 한 게 왜 그러냐면 동양권 나라들이 관료주의를 관료주의와 계급제를 시행한 나라들이 많아서 그래요. 관료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나라들이 중앙정권, 예, 관료주의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시아권 나라들이 대체로 그렇죠. 예. 근데 대신에 다른 거는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엄격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으로 한간만 지나지 않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경찰이나 소방을 제외하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 만 40세까지 늘었죠. 원래 30세였는데 40세까지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직렬은 거의 경찰 소방을 제한 나머지 직렬들은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만으로 60세만 안 넘으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화도들도 굉장히 많죠.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보면. 예. 보통 이제 중앙집권, 중앙집권주의 들어봤죠, 여러분? 한국 살 때. 중앙집권주의와 관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산업공상을 다 가지고 있어, 산업공상. 특히 아시아권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걸 내가 바꿨습니다만, 자, 이거 좀 말실수하신 거야. 1980년대에서 90년대생 청년들은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들은 이걸 불쌍히 여가지고 공무원 직원에 힘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게 더 불쌍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서 공무원 중에 힘을 썼다. 오히려 공무원 중에 힘을 썼기 때문에 더 불쌍해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몰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탄생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꼭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많이 뽑으면 또 이쪽으로 유입 안 됩니까? 그냥 원래 치던 사람은 계속 치는 거예요? 아니죠. 새로운 사람들 유입이 되죠. 근데 공무원 시험 아시겠죠? 경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을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있잖아요. 크게 막 낮아지고 하지 않아요. 일정 수준 유지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무원 많이 뽑는다 하면 원래 다른 일 했던 사람도 공무원 많이 뽑는데 이번에 역대로 많이 뽑는다. 그럼 따로 또 들어오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 미어 터지는 또 들어온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도 이 수험 생활하면서 계속 연거푸 떨어지면서 고시낭인들 많은데 새로운 뉴비들의 고시낭인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낭비야. 인생 5점입니다. 5점. 5점 그 자체입니다. 저는 3년 넘게 지원했지만 저도 5점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면 쪽팔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불쌍히 이겼다고요? 그 청년들이 이걸 고마워할까?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80년대생에서 90년대생들 거의 대부분 해당될 거예요. 나도 해당이 되는데 나 전혀 고맙지 않은데요. 이거 고마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 공무원 이번에 역대적으로 채용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그런 분도 있습니까? 솔직히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지 않으면 욕합니다. 욕해요. 다 욕합니다.
이거 감사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대량 채용 때 붙은 사람들이나 붙은 사람들 플러스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당하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장난하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 죽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사실 공무원은 아무리 많이 뽑아도 값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값어치가 안 되는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아시겠지만 무조건 공장을 돌려서 재화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배나 비행기를 어떻게 실어서 날라야 돼. 날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지금 뭐 구국강병 나름의 구국강경이라 합시다. 뭐 나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뭐 이쪽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좀 맹위를 떨치고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초일류 기업 나왔던 것도 공무원 해주기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해주기 뭐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반도체 성장하는데 공무원 해주기 뭐가 있어? 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하나도 없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공무원보다 사기업이 더 중요해지고 더 비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많아도 모르겠어요. 나라의 어떤 재정을 살피는 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성장적인 부분이나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렇게 사람 많이 뽑아도. 그리고 이게 왜 낭비가 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저기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대졸자가 많잖아. 자, 이 글 쓰신 분 듣고 있죠? 님도 대졸자 아닙니까? 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대학교 졸업했습니까? 대학교 가는 거 돈은 뭐 몇 푼 안 되나요? 대학교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 대학교 이제 그 수업 들을 때 쓰는 서적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 뭐 그냥 공짜로 갑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고, MT, OT 가야 되고, 체육대 하면 이제 회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다 보면 스펙도 따잖아요. 그것저것 하면 기회비용이 뭐 4년에다가 4년 플러스 알파에다가 들어가는 돈 뭐 5천만 원인데 그거 다 쓰고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나누들 다 공무원 시험 대학교 졸업하고 안 되니까 들어오니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해요? 난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는 순간 내 학력과 어떤 그런 기회비용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걸로 돼버리는데요. 멀쩡히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고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잖아. 수능을 본 게 아니잖아요. 아싸리 그냥 공무원 시험 볼 것 같으면 수능도 안 보고 고등학교 때 준비해가지고 20살 때 붙는 게 제일 낫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 어떤 그런 뭐 교육 현실을 보면 아직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 웬만하면 대학을 보내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저 중에 대학교 대졸자들이 무조건 분단 보장이 없잖아요. 다 낭비인 거야 이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이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될 거야.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될 겁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 근데 이 조직에 절대 다 이제 점점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그래서 요즘에 말 나오는 게 직무급제라고 직무급제. 이런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무직 일을 급수를 낮춰가지고 호봉제를 폐지하자.
나중에 갔을 때 내가 봤더니 호봉제도 나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덩치가 커져버리게 국가가 이걸 다 짊어지고 하기 힘들어요. 호봉제가 폐지되고 만약에 직무급제로 나뉘게 되면 공무원의 메리트가 더 떨어집니다. 그냥 철밥통만 되는 거예요. 안 잘리는 것만 되는 거야. 물론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 특히 행정직인 사람들이. 이제 업무의 위험도와 전문성에 따라서 급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9급, 8급, 7급 이런 기준이 아니라 호봉의 기준이 아니라 호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직무의 전문성과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급수를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가장 위로 갑니다. 급수가 낮은 걸로 와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과 소방 경찰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리고 행정직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축소해야 될 겁니다. 네, 축소해야 될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데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치가 떨어져요. 4차 산업이.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야 돼. 4차 산업 들어오면 지금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앉아서 이렇게 뭐 발급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가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무원 사람들 뭐 열풍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장교 보내고 운동이라고 하는데 공부 잘해도 운동 같은 거 안 시킵니다. 공부만 시켜요. 공부하고 운동을 같이 시키는 집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공부만 시키죠. 왜냐하면 운동까지 해버리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거든. 뭐 운동 특기생이 아닌 이상은 운동만 시켜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장교 안 보냅니다. 예, 장교 안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파 석사장교나 아니면 뭐 그 군의관 아니면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냥 빨리 사병 갔다 오지 장교 안 보냅니다. 장교 보통 가는 사람들 여러 ROTC나 학사장교 가는 사람 대부분 뭐 때문에 가냐면 이제 등록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학비 벌려고. ROTC 가신 분들은 다 물어보세요. 학비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나오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임금 체불이 빈번하다고 했는데 임금 체불이 빈번한 회사를 다니는 것도 본인한테 문제야. 그만큼 회사가 부실한 것을 내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복지 혜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대기업만큼은 없다는 거죠. 복지 혜택이 단 1도 없는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대기업의 복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작아 보이는 거지. 중소기업도 찾아보면 복지라고 있습니다. 있기야 있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과 어떤 맞춰봤을 때 맞춰봤을 때 좀 작은 거죠. 예.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뭐 그렇게까지는 없고, 모르겠어요. 뭐 공무원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준비해도 그게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또 들어가거나 생각이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공무원 권한이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공공이 적입니다. 나라의 적이에요. 공무원 얘기하면 이제 대놓고 욕부터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대장청 해가지고 공무원 이미지가 더 떨어졌어요. 지금 뭐 최근에 일어난 공무원 비리 사건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불똥이 공무원한테 가버렸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거기다 이제 메로나까지 오면서 좀 사기업에 대한 어떤 그 고용분야 심해지는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이잖아요. 안 잘리고 하니까 분풀이 할 때가 또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훨씬 더 안 좋아졌죠. 그 아마 공무원분들 느낄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비난의 강도를 좀 이제 피부로 느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뭐 공무원 힘든 거 뭐 고충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 대부분 댓글 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공무원하고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뭐 나라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나? 그거 가지고 힘들다 하면 진짜 하면 안 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어플님 감사합니다. 어? 그거 가지고 힘들다 하면 공무원에 애초에 들어오지 말든가. 어? 밖에 나가면 그거보다 힘든 거 처지는데 뭘 그거 가지고 지내니까,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애초에 공무원 얘기라고 하면 그 아예 애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그래도 난 좋겠다 하면 공무원 준비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내가 공무원 될 만한 어떤 감이 안 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내가 해가지고 될 것 같고 기꺼이 내가 그런 거 감수할 것 같으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애초에 공무원 합격권이 아닌데, 그리고 너무 여기서 기회비용을 많이 썼어요. 5년 6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대량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붙는 사람 못 붙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저는 이 공무원 바닥에 애초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노량진이든 어디든 곳곳에 다 있다고 봐요. 그냥 이게 머리만 차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공무원 학원 같은 거 가면 다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 졸고 내가 또 공무원 실강 출신 아닙니까? 뒤에 다 잡니다. 뒤에 한 5시간 자고 딴 거 합니다. 네. 딴 거 하고 자요. 화장 고치고 있어요. 네. 점심 먹고 자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야. 제가 예전에 학원 다녔지만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전에 나온 거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도 못 맞는 사람들이 한 8, 90% 돼. 그 전에 나왔던 그대로 뽑아가지고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 8, 90% 된다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막 가보면 왠지 막 전쟁같이 피 터지게 할 것 같지만 어 막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체감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이 바닥에 앉아봤자 그냥 시간만 쓸 것 같은데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갈 때 한 2시간 3시간 쓰는 사람도 있어.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노량진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데가 대구 반월당인데 반월당도 그렇고 서면도 그렇고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놀기 좋은 곳이라니까. 놀기 좋은 곳. 공부하기 좋은 곳들이지만 놀기 좋은 곳이라니까. 예.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고시 커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이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거 끝나고 썰 풀어야겠다. 우리 원어플님 힐링 좀 받고.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보따리 싸들고. 예. 근데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이 고시바닥이 굉장히 많아요. 아, 개똥 같은 소리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이 공무원 합격하셨어요? 안 된 사람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장생도 합격 수기 같은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생각합니다. 8년 만에 붙었다, 9년 만에 붙었다? 그 약간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거는 누구한테 이제 내가 그만큼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었으니까 알아달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 그 합격하려고 9년이나 시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 그렇군요. 한 3년까지는 괜찮아. 한 4년까지는 괜찮아. 근데 한 8년, 9년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들어오면 160, 170만 원 월급 받는 건데. 뭐 경찰이라고 하면 200, 한 3, 40만 원 받겠지. 안 그래요? 그 9년 동안 누가 뒷바라지고. 그 갖다 부은 돈만 해도 얼마냐. 학원에서 거기서 고시원 쓰고 있으면 9년치 했으면 여러분 1억이 1억. 장사를 두 번 할 수 있는 돈이야. 가게를 두 번 차릴 수 있는 돈이에요. 두 번 차리고 말아먹을 수 있는 돈이야. 결국 나 1억 원의 돈을 주고 9년 시간 쓰고 그거 산 거야. 9년의 시간에서 1억의 돈을 주고 170만 원 받는 그런 거예요. 계산상으로 하면. 네. 스터디 하는 이유는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스터디 같은 거 하는 이유는 뭐 공부가 안 풀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외로운 사람. 네, 원래 공부할 때 가장 적이 뭐냐, 외로움. 고독이에요, 고독. 왜냐면 공부를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 나랑 누구랑 좀 이렇게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밥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데 남자분들 중에 외로움 몇 견디는 사람도 있어. 막 그냥 같은 어떤 직렬 준비하면 말부터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특히 경찰 직렬이 많아요. 특히 경찰 직렬에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움 못 참는 분들. 예. 그래서 나도 그런 경우 있어. 나도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 저기 그 님도 경찰 준비하시는 것 같아. 나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아, 예. 아,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셨어요? 아, 예? 아, 저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난 더 일찍 했는데도 머리가 나빠서 잘 안 되네요. 혹시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와요. 근데 한번 받아주잖아? 그럼 계속 받아줘야 돼요. 외로움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 스터디도 외로움 못 찾는 것도 있지만 웃긴 게 뭔지 스터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 하고 싶다는 사람 뽑아주면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가해투체를 따집니다. 일부러 남녀 비율을 맞춰버려요. 예. 그냥 뭐 하겠다는 사람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보통 남자가 많지. 예. 근데 웃긴 게 만약에 한 8명 하는 남자 여자 4명 맞추잖아요. 남자 4명 맞어요. 남자가 좀 가입이 되냐 하니까 안 된다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예. 남자들이 보통 스터디를 만든, 여자들이 스터디 만든 경우는 없어요. 없어. 남자들이 그 대부분은, 아니, 전부 다야,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남자가 만들어요, 스터디는.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스터디 만들고 나서도 웃긴 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만들질 않아. 이 팩트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공부를 못하고 꼴통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야. 스터디 올려가지고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한 남자가 무조건 먼저 차요. 먼저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남자는 안 받아요. 여자를 받아요. 받고 나서 웃긴 게 첫날부터 고무 이제 박 아닌 게 아니라 첫날부터 밥집에 가. 소개팅 하는 것처럼 밥집을 가요. 밥집을 가가지고 누구누구지 통성명증 합시다 하면서 나이 물어보고 한 다음에 아, 그래요? 나 그 동네 사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자주 봅시다. 나 몰랐네. 그 도서관, 그거 사는구나. 고등학교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소개팅 하듯이 약간 진행이 돼요. 이것도 다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체력 스터디, 면접 스터디 해봤잖아,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전반을 무조건 교환합니다. 첫 만남에서 무조건 다 교환해, 무조건 다. 네, 무조건 다 교환해가지고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도 되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하다가, 예, 뭐 전부터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예, 내가 이제 공부하면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커플 진짜 많구나. 외로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구나. 예. 이 공부하는 게 진짜 외로워요. 외로운 게 개인차가 있는데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로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MRI님 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정치적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는 공무원이 다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공무원 들어가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무원 들어가서 후회한다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공무원이 인간이 아니라 임용된다고 하죠. 임용. 임용이란 말 쓰죠. 그래서 뭐 공무원 되면 좋지만 공무원 안 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예. 죽으라는 법 없고 어떻게 살면 되니까 뭐 잘 맞춰 살아야겠죠. 아무튼 특히 지금 설날이잖아요. 예, 설날입니다. 특히 설날이면 공익생분들이 굉장히 가장 예민하고 가장 힘든 시점이에요. 이거는 공시생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명절날 가장 가장 이게 명절이 반갑지 않아요. 절대로 공무시. 왜냐하면 일단 시립도서관 다 쉽니다. 예, 시립도서관 다 쉬고 어 그 학원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요. 예. 원래처럼 이렇게 뭐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강사분들은 다 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 강사분은 다 쉬고요. 그 개장 시간도 제가 이거 다 기억나거든요. 한 오전 9시부터 저녁 시간대까지만 그 이상 안 해요. 독서실도 오픈한 독서실도 명절 당일은 안 해요. 명절 당일 안 한다거나 명절 아예 제껴버리는 독서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명절날 웬만하면 친척들 맞이하지 마시고 잘 보내셔야 돼요. 명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절날 그냥 푹 쉬어버리면 공부 못해요. 지금 5일이잖아요 명절이. 토일 월화수 5일이기 때문에 이날 그냥 에이 뭐 남들 다 쉴 건데 뭐 괜히 막 심란하게 이런 거 보니 영화나 보고 맛있는 것도 뭐 게임이나 하자 하다가 그 5일 하다가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게 토일 월화수잖아. 차라리 수목금 토일이면 나은데 토일 월화수 위험한 게 다음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이미 한 주에 반이 가 있잖아. 그러면 에이 이번 주 한 주 제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10일 동안 공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10일 갭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게 차이 큽니다 이게. 예. 공무원은 여러분 어떤 공부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밑 빠지도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다고 10일 동안 놨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났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글 보내주신 MRY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